네,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화성 15형 탄도미사일을 쏘아하려고요. 조금 전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모두 3발을 발사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 왜 이러는지 군사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탄도미사일을 3발을 한꺼번에 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그런데 저도 방금 그 뉴스를 봤는데요. 예. 이게 일본 쪽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항상 이런 부분에 정확성을 아직까지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중에서 그 추진체와 탄도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정보로는 한 발인데 이게 분리된 걸 2발로 일본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낙하할 때도 그 18일 날 발사한 지난 토요일이죠. 이렇게 그 대기권 재진입할 때 탄두가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지는 모양인데 이게 여러 발로 비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항상 너무 좀 분석되기 전에 일찍 일보를 발표하는 경향이 많고 반면에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분석해서 좀 천천히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북한이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오보를 내면 한국 정부가 정정 기사를 내주는 방식으로 이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보를 정리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 팩트인데 그게 한 발이냐 3발이냐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냐 또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도와 비행거리를 분석해 보면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가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분석을 더디게 하는 이유가 설령 잘못 분석이 됐다가 북한에서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 우리가 또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 발표를 지켜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게 아마 이번에 발사한 것은 장거리 ICBM보다도 태평양 그 전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중거리, 준중거리 이런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ICBM은 뭐 토요일 날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괌에서 그 어제 그 B1B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대응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김여정 발표가 나왔는데 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할 빈도는 미국에 달려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지금 진다는 거고 맥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섞어서 배합해가지고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각각의 무기의 효율성을 다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괌에서 전략폭격기 출격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여기까지는 아직 추정입니다. 이제 분석이 나와봐야 이걸 또 그러면 수 있죠. 지난 토요일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쏘아 올렸고 한국과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그 훈련을 했는데 B1B까지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면 또 한미가 또 대응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강대강 대응이 계속되다가 뭐 무한정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멈추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예선전 수준이고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토요일에 그 화성 15형을 그러니까 쏘아 올린 이유는 한미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어떤 발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선제적인 어떤 군사 행동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연합훈련을 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전에 발신하고 이제 막상 연합훈련이 개시되면 작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총 73발의 미사일을 북한이 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다량의 어떤 압도적 대응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연합훈련 들어가면 또 계속 쏠 거다? 거의 매일? 예, 작년 행태로 보고 올해 초에 얘기한 대적 투쟁이나 뭐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뭐 망설임 없이 그냥 쏘겠다. 근데 이런 의도로 보여지죠.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침을 보면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고체 연료 미사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90% 이상은 북한이 갖고 있는 건 액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네. 이거를 뭐 다 교체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도 들어가지만은 전환되는 정도에 따라 재고 무기는 빨리빨리 처분해 버린다는. 창고 방출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소비하고 신형 미사일로 가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고체 연료 개발이 완전히 지금 그 실전 배치 단계로 다 개발이 끝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전환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고체 연료 미사일은 일단 이렇게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이 우선되는 것 같고, 장거리 미사일은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고체 연료 미사일로 ICBM까지 전환이 된다면 이제 기습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액체 연료 미사일은 토요일에 쏜 것도 불시에 그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 쏘기까지는 9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기습입니까 그러면? 아니, 이번에는 그 명령을 내려도 그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에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해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밝히는 이유는 앞으로 고체 연료 미사일이 나오면은 9시간이라는 이 준비 과정이 이제 단축된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니까 자신 있으면은 다 공개해 버리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 더 센 거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또 보여주겠다. 그러면 9시간이라고 하는 게 액체 연료 상태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그러니까 당긴 게 9시간입니까? 물리적으로? 예, 이제 불시 명령에 따라 가지고 통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고체 연료로 가면 훨씬 이게 당겨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저기 경고한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가 되면 이 9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1시간.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토요일에 그 미사일 쏘아 올렸을 때 이거 화성 17형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석이 먼저 나왔는데 북한은 화성 15형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화성 17형이 지금 개발이 완료가 안 돼서 사실 쏘아 올리고 싶어도 못 쏘아 올리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판단이 어려운데 작년 11월에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2월 8일인가요? 그 심야 열병식에서는 화성 17형이 다량으로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기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 한 11발 정도는 발사할 수 있는 화성 17형 미사일로 이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마침 100만 명 이상 사는 대도시가 10개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그 열병식에서 선보인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어떤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다. 실전 배치가 아직 안 됐을 뿐이다. 반면에 화성 15형은 실전 배치 단계다. 이렇게 그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북한이 오는 4월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고는 발표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건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로켓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ICBM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찰 위성을 쏘는 것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은 대기권 재진입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ICBM보다는 발사가 더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탑재하는 위성체가 개발됐느냐 문제죠. 로켓은 개발이 됐는데 이게 그 첨단 고도 정밀 장비고 또 데이터 송수신이 되는 데이터 통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로켓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쏠 수 있으나 탑재체가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그 북한 내 지금 위상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위상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뭐 연회 같은 데서 보면은 저쪽 뒷자리에 앉아 있고 열병식에서도
앞줄에 김주애가 앉아 있는데 그 뒤에 한참 모퉁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아 있었죠. 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부부장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이번 담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고 네. 이게 어떤 신성가족의 어떤 중심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밀리지만은 그러나 어떤 공적인 그 활동이나 공적인 직함에서는 여전히 위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남 대미 총책인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아이고, 저는 뭐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10살 딸을 벌써 후계자로 한다. 아무리 북한 체제가 비합리적이라도 그거는 너무나 위험이 크고 오히려 북한식 후계 방식에도 맞지가 않고요. 북한식 후계 방식은 어떤 건데요? 마지막까지 숨기다가 갑자기 등장하죠.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식 후계 방식에도 맞지가 않고, 그냥 일단은 딸바보예요. 제가 보기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딸바보고. 딸바보인데 왜 자꾸 데리고 다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두혈통,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어떤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마스코트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가족 스펙타클을 제공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민심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하나의 또 연출이다. 쉽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상징 효과를 노리고 지금 김주애를 등장시킨다 이 분석입니까? 그렇죠. 계속 미래 세대 얘기하고 또 요즘 북한이 얼마나 그 청년층들의 그 사상 이완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단속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 세대를 어떤 혁명의 주체로 강조해야만 되는 그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3명이 있다고 그 옛날에 그 농구 선수 로드맨이 자녀가 3명. 예. 그 김주애라는 이름도 그 농구 선수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철저히 가족 관계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이번에 처음에는 둘째 딸로 김주애가 보여진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 말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3명이라 그러다 요즘은 아무도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베일에 가려진 거죠.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 바보들 미사일 방어 대책이나 고민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토요일에 쏘아올린데도 바보들이라고 했었거든요. 왜 자꾸 바보 이럽니까? 이 사람은? 토요일에 바보라고 한 거는 이 ICBM은 미국을 쏘는 거지 서울을 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조선 이 바보들에게 똑똑히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ICBM을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을 때린다고 우리 일부 그 전략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현실성이 떨어지죠. 이번에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대기권 재진입의 저항은 더 크거든요. 그게 이번에 일본에서 관측된 그 화염이 나면서 막 둘로 탄도가 갈라지는 이런 게 바로 고각 발사 때문에 빚어진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게 바보들이라는 표현이 당연하다는 뜻은 아니고 ICBM이 그 남한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당연한 주장이고 동화반복이죠. 그걸 갖고 남측을 놀려대기 위해서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건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천공 있지 않습니까?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고 지금 밝히신 바가 있는데 아직 지금 공개적으로 증언을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증언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육군이나 국방부 쪽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거나 또는 그 내부에서 누군가가 증언을 하면은 본인들도 증언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입장까지는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 또
어떤 정권에 대한 압박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백일하에 다 공개하는 것보다는 저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카드들을 많이 확보하고 진실 규명은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증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지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근데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명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했다고 한 사람이 대상이 2명이었는데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그 2명 말고도 여러 명이 있다면 당시 천공 방문 이야기가 당시 육군 참모 총장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육군본부 비서실에서는 이게 빅뉴스였다. 육군본부에서 많이 유포가 됐다, 이 이야기가? 아니, 육군본부 비서실, 일반 참모부가 아니고 총장 비서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장 비서실에도 그 고위 장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때는 비서실에서는 많이들 알고 있었던, 이게 빅뉴스인데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이 진실을 가릴 어떤 그 가장 핵심적 물증으로 지목이 됐던 게 CCTV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는 게 항상 경찰청과 국방부 장관이 항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관저 CCTV하고 국방부 영내 서울집무실 총장의 서울집무실의 CCTV를 얘기한 건데 항상 서울집무실을 빼놓고 관저 CCTV만 이야기를 하는 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그럼 서울집무실을 지금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공이 여기도 들렀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관저보다도 서울집무실 방문이 훨씬 더 큰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응답하지 않고 항상 관저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청 간담회하고 국방부 장관의 말이 딱딱 맞아 떨어져갖고 그 다음에 그 지난주 월요일 날 경찰청에서 CCTV 없다, 영상이 관저 CCTV 영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침묵하던 천공 측에서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CCTV니 뭐 차량 출입 기록이니 이런 게 말이 오고 갈 때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이 영상이 없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그제서야 부인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갔다는 증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제 와서 그 시점에서 부인을 하느냐. 다 지켜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이 그 관저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30일이라서 자동으로 지워진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국가의 중요 시설에 그렇게 보관 기간이 짧은 기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6개월, 1년 보관하지. 무슨 30일 만에 지워집니까? 이것도 좀 무책임한 얘기지. 국가 중요 시설에 그렇게 한다면은 뭐하러 CCTV를 설치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지워진다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알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경찰청의 설명도 부실하고 장관의 발언도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경찰의 어떤 그 발표행위 똑같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뭔가 사인 교환이 있었다라는 혹시 그런 의혹 제기이십니까? 아니, 계속 그 관저와 집무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둘이 똑같이 관저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비슷하고 경찰청이 얘기하면 그다음에 천공이 나오고 국방부가 나서는 그러면서 이전에 답변하지 못했던 걸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전체가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